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85세까지 살면 되지. 그 정도까지만 준비하면 충분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85세라는 숫자를 조금만 바꿔서 다시 들여다보면 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85세까지 남은 기간이 단순히 20년이 아니라 240개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퇴직한 65세라면 매달 지출이 반복되는 240개월짜리 장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총액으로만 노후 자금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2억 있어도 괜찮겠지. 집 있으니까 그냥 버티면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나가는 월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 약값, 교통비가 쌓여 단 6개월만 해도 수백만 원이 사라지곤 합니다. 특히 85세에 도달하기도 전에 돈이 바닥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뭔가를 남겨주려는 마음에 자신의 소비를 줄이거나 필요한 지출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입니다. 자식에게 줄 돈보다 내 삶을 지킬 돈이 더 시급한 시점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85세를 넘겨 살아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후의 마지막 2에서 3년을 감당할 체력과 자산이 없다면 삶의 마지막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몇 개월을 더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지출 계획이 없다면 지금 이 영상이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남은 20년이 아니라 240개월입니다. 월 지출로 환산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나이를 몇 살까지 살 것인가라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85세까지 살면 되겠지. 남은 인생은 20년 정도겠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20년은 단순히 연도로 계산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매일, 매달 반복되는 지출과 함께 돌아갑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다르게 표현하면 240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240개월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지출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0개월 곱하기 월 200만 원은 4억 8천만 원.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85세까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질병, 사고, 물가 인상, 자녀 지원금, 예기치 못한 경조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살아도 4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40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이 든다면 무려 6억 원이 필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받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 계산이 얼마나 허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총액입니다. 하지만 삶은 월 단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2억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2억 원을 24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83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온다 해도 총 183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을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죠. 더 큰 문제는 이 계산이 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연금은 거의 오르지 않고 지출은 늘어나지만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간병비, 교통비 등 건강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니 60대 때는 버틸 수 있어도 70대가 되면 이 돈으로 안 되는데?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물가 3.5% 상승, 10년 후엔 1.4배 지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평균 물가 상승률은 연 3.5% 수준입니다.
이걸 단순히 계산하면 10년 후 물가는 지금보다 약 1.4배입니다. 즉, 지금 200만 원이면 살던 생활이 10년 후엔 280만 원이 있어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월 200만 원으로 살고 있다면 10년 후에는 240에서 28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35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4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필요한 돈은 처음 생각했던 4억 8천이 아니라 6억, 7억 원 이상으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버티는 삶이 아닌 계획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있으니까 돈 안 들어. 하루 1만 원 이하로도 충분해.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건강에, 인간관계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집에만 있으면 병원 방문도 줄어들지만 오히려 건강이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혼자 있으니 밥도 제대로 안 먹게 되고 그로 인해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 낙상사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즉, 지출을 억지로 줄이면 줄일수록 나중엔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최소 비용으로 버티는 삶이 아닌 계획된 삶을 위한 현실적 지출을 감안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240개월을 준비하려면 월 단위로 다시 계산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든 이걸로 몇 개월 살 수 있을까? 라고 환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예적금 모두 합쳐서 한 달에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총액 얼마에 집중하면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보게 됩니다. 월 200만 원을 매달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240개월을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부족하다면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지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살면 돼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240번의 지출을 버텨야 한다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240개월, 240번의 월세 식비, 병원 비공과금을 이겨낼 수 없다면 지금은 늦기 전에 계산을 다시 해볼 시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두 번째 이야기, 자녀에게 물려줄 돈보다 내 삶을 지킬 돈이 먼저입니다.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남은 20년이 아니라 240개월입니다. 월 지출로 환산해 보세요. 앞으로 20년만 더 살면 되겠지. 이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앞으로 240개월을 더 살아야 한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20년이라는 단어는 막연하고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240개월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숫자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지출이 250만 원이라면 240개월이면 얼마일까요? 정확히 6억 원입니다. 그것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만약 매년 물가가 3%씩 오른다면 마지막 해에는 월 250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 단위로 생각합니다. 1년에 한 3천이면 되지, 20년이면 6억이네라고요.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돈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250만 원입니다. 이걸 당장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숫자 노름에 그칠 뿐입니다. 둘째, 지출 구조를 잘못 파악합니다. 나는 돈 많이 안 써라고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쓰는 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건강유지비라는 고정 지출이 생깁니다. 병원비, 약값, 한방치료비, 건강보조식품, 운동비, 물리치료비 같은 항목이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병원비가 월 4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긴급 자금 요청, 갑작스러운 수술비, 냉장고 고장, 수도배관 교체, 동네 이사 비용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설마 나에게까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설마가 현실이 되면 준비가 부족한 사람부터 무너집니다. 이쯤에서 다시 계산해 봅시다. 월 250만 원 곱하기 240개월 은 6억 원. 여기에 비정기 지출 연 300만 원 곱하기 20년 은 6천만 원. 총합 6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 3%를 적용하면 최소 7억에서 8억은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우선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있다면 약 30에서 40만 원 추가됩니다.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입니다. 이걸로 월 25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150만 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은퇴 전까지 모은 자산에서 일정액을 매월 인출하거나 은퇴 후에도 소규모라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으니 걱정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한데 집 벽을 떼어 팔 수는 없잖아요? 현금 흐름이 안 되는 자산은 비상시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월세 수입, 배당 수익, 정기예금, 현금 자산 같은 즉시 사용 가능한 돈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남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240개월 동안 나는 몇 번 병원에 가게 될까? 몇 번 약값을 지불해야 하지? 5년마다 냉장고를 바꾼다면 앞으로 몇 번 더 사야 할까? 이렇게 접근해야 돈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당신의 삶을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 대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계산을 멈추고 질문을 해보세요. 내 월 지출은 정확히 얼마인가? 나는 지금까지 몇 개월을 대비해 놓았는가? 앞으로 240개월 동안 쓸 돈 중 나는 몇 개월치를 확보한 상태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절반은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이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거나 당장 6개월도 불안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노후에는 인생의 기반이 됩니다. 240개월을 매달 하나씩 지워나가는 삶은 단지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잘 살아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첫 걸음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자녀에게 물려줄 돈보다 내 삶을 지킬 돈이 먼저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은 돈 애들한테라도 좀 남겨줘야지.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당신 삶을 지키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후는 단순한 퇴직 후가 아닙니다. 평균 수명 85세, 기대 수명은 90세를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생활비는 나갑니다. 그리고 그 생활비는 당신의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에게 1억을 물려주기 위해 내가 지금 65세부터 85세까지 생활비를 줄이고 병원비를 아끼고 즐길 것도 참는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20년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상속이 아니라 생존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도움이 될 거라고요. 물론 출발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재정적으로 자립할수록 자녀의 결혼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자녀도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생활비 걱정을 하거나 병원비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면 그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섭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감정의 거리도 벌어지게 됩니다. 엄마가 이번 달도 병원비 달라 하시더라. 아빠가 또 아파서 이번엔 큰 돈이네. 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겐 감정적 짐이 됩니다. 남겨줄 돈보다 먼저 써야 할 돈이 있습니다. 한국은 유독 자식에게 남겨주려는 문화가 강합니다. 집 한 채라도 예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지금 내 건강을 위해 써야 할 돈이라면 상속이 아니라 사용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을 예금에 두고 고관절 수술을 미루며 절뚝거리며 사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르잖아. 자식들 줘야지. 하지만 그 7천만 원을 써서 걷고 움직이고 혼자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70대 어르신은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고 나서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애는 출가 외인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걸까요? 나를 지킬 돈은 빼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쓰는 돈입니다. 자녀 몫은 그 다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쓸 생활비와 의료비는 빼두고 그 나머지를 정리해야 상속이든 증여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7천만 원이 있다면 그중 최소한 5천만 원은 향후 20년의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도 낙관적으로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말이죠. 매달 100만 원씩 20년만 써도 2억 4천만 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등으로 일부 보완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준비는 확실히 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당당하게 혼자서 살아가는 걸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끔 선물 주고 외식하고 여행 한 번씩 가는 그게 기억에 남는 부모의 사랑이지 억지로 물려준 돈은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효도는 부담 없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은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환경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로 바뀝니다. 부모 스스로가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니고 마음 편히 외출하고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엄마가 좋아하실 텐데 이번에 아버지랑 여행 가야겠다. 이런 말은 편안한 부모가 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물려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내 삶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돈보다 내가 당당하게 살기 위한 돈이 먼저입니다.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셋째, 100세가 되면요. 예상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은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5세를 노후의 기준선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90세는 물론 100세까지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기대 수명은 남성이 82.5세, 여성이 86.9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입니다. 절반은 그보다 더 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5년 이후 출생자 중 절반 이상은 100세까지 생존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100세까지 사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60대라면 100세 생존을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85세까지를 기준으로 준비한 자금은 100세까지 버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5년, 다시 말해 180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주거비, 식비, 병원비, 여가비용 등 모든 생활비가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가장 두려운 일은 돈 떨어진 노후입니다. 누구도 95세에 돈이 바닥나 병원비조차 감당 못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평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오롯이 운에 맡긴 삶이 되어버립니다. 준비된 자산은 고갈되고 소득은 없으며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부터는 경제력보다 생존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존력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85세까지 준비해둔 자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가정할 때 85세 이후 15년 동안 필요한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년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 4억 5천만 원은 여유자금이 아니라 필수 생존 자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보험도 연금도 투자도 대부분은 85세 전후까지만 커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외적인 영역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외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고령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세까지 살아가는 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축복이 아닌 두려움이 됩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는 늘어나고 약값과 간병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90대에 들어서면 간병이 필요한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커버해주는 비용은 한계가 있으며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또한 주거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90세가 넘으면 집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해지고 단독주택은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사 비용, 시설 입소 비용,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는 부분이지만 바로 그 나중이 갑자기 오늘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 계획을 85세 기준이 아닌 100세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15년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 지출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6070대에는 여가와 여행, 식비가 더 들 수 있지만 8090대에는 병원비, 간병비, 주거비가 더 늘어납니다. 지출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둘째, 연금은 가능한 한 길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정해야 합니다. 즉시 연금이든 연금보험이든 종신형 상품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매달 조금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 20년 확정형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85세 이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신형은 덜 받는 듯해도 오래 살 경우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셋째, 실버 인프라와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노인복지관, 지자체 재가 서비스 등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폭지 택시, 도시락 배달, 재가간병 서비스는 나중에 요양시설을 가는 비용을 수천만 원 절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사망 시기가 아닌 고비용 시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사망 직전 2에서 3년에 집중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가족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느냐 아니냐가 갈립니다. 요양병원비, 간병비, 약값, 응급실 이용료 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100세까지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입을 다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100세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삶은 기적도 우연도 없습니다. 노후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만 평온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100세를 기준으로 다시 계획해 보세요. 넷째, 85세는 끝이 아닙니다. 사망 직전 2년, 돈이 가장 많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언젠가 죽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인식은 있지만 죽음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2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든다고 말이죠. 특히 85세를 넘긴 시점부터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의료비, 요양비, 간병비 등 생존을 위한 비용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한국인의 의료비 지출은 생애 마지막 2년의 전체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평생 병원비 중 절반이 마지막 2년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본인 부담금이거나 간병비처럼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65세부터 85세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86세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매월 100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 간병비를 포함해 월 3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그 마지막 2년을 견딜 수 있을까? 라고요. 이 시기에는 의료비 외에도 가족들의 시간과 비용도 함께 소모됩니다. 병원까지의 이동, 보호자 입원 수칙에 따른 숙박, 식사, 돌봄 시간까지. 간병인을 쓰지 않는다면 가족이 직접 간병해야 하고 간병인을 쓴다면 하루 10만 원 가까운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1년에 3,600만 원이죠. 2년이면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떠나길 바라죠. 그러나 문제는 그 시점의 건강은 대부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 뇌졸중, 고관절 골절, 파킨슨병, 심부전 등의 질환은 예고 없이 다가오고 한번 발생하면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요즘은 90세 이상까지 생존하는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90세 이상 인구는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85세는 끝이 아니라 더 오래 살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사망 직전의 2년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은 준비된 가족, 미리 정한 돌봄 계획, 장기요양 등급 신청, 그리고 재정적 대비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남은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본인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묻고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확인했는가?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사전의료의향서 존엄사 동의서는 작성했는가? 자녀 혹은 보호자와 돌봄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었는가? 마지막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별도 자금을 마련해 두었는가? 이 모든 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을 때 준비해 두자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지금이 늦기 전에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노후를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만약 60대 또는 70대 초반이라면
진짜로 늦지 않기 위해서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놓치면 그 다음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남은 20년, 240개월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출 구조를 지금 다시 짜지 않으면 늦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착각은 지금까지처럼 살면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란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도 지출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물가가 3%만 올라가도 10년 뒤 당신의 생활비는 1.34배가 됩니다. 지금 월 250만 원을 쓴다면 10년 뒤엔 335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은 점점 줄어들거나 끊기게 됩니다. 이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를 지금 손보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통장은 바닥나고 생활 수준은 급락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고정비를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정기구독 서비스, 차량 유지비 같은 항목은 줄이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2. 건강관리는 60대가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몸이 한번 망가지고 나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배로 걸리고 비용은 3배로 듭니다. 많은 분들이 75세 이후에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되는 이유는 60대에 예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투자입니다. 만약 60대에 매달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운동을 습관화하며 식단 조절을 시작한다면 70대 이후 병원 진료 횟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등록 관리, 한방진료, 재활운동 등 무료 프로그램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노후 건강 대비 수단입니다. 건강은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혈관질환, 관절염, 치매 등의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바꿔야만 예방이 됩니다. 3. 혼자 살아도 괜찮은가? 에 대한 현실 점검이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돌봄입니다. 지금은 혼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80세를 넘기면 대부분의 사람이 생활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요양원을 가야 하거나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하던 삶의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어떤 방식의 돌봄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지역 케어센터, 방문 요양, 커뮤니티 돌봄 서비스 등을 미리 경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돌봄도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4. 가계부가 아니라 노후 자산 사용 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정해 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퇴직금, 연금, 예금, 부동산 중 어느 것을 먼저 사용할 것인지, 어떤 항목에 우선 배정할 것인지를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대출 상환이나 자녀 지원에 먼저 쓰고 막상 본인을 위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후회합니다. 어떤 순서로 자산을 사용할지는 단순한 재정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시점입니다. 5.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판단입니다. 85세는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 5년, 심지어 10년을 더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어디에 투자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하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어렵고 3년 뒤에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늦기 전에 바꾸는 마지막 기회는 지금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꿔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지출 구조, 건강관리, 돌봄 방식, 자산 사용 순서, 삶의 방향성.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늦지 않게 바꾸세요. 그래야 남은 240개월이 후회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노후는 변화를 미루는 사람을 가차없이 밀어냅니다. 지금은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를 모을까 보다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도, 돈도, 인간관계도 지금의 결정이 남은 20년을 만듭니다.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바꾸세요. 지금 정리하세요. 지금 지키세요. 그래야 85세,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